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은 처음부터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야심을 상징하는 프로젝트로 주목받아왔다. 그러나 그 화려한 외관과 첨단 전자장비 뒤에는 누구도 쉽게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다. 바로 심장이라 불리는 전투기 엔진이었다. KF-21 개발 초기, 한국은 미국산 전투기 엔진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미국은 동맹국이자 기술 선진국이었지만 그 기술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았고 엔진 공급과 부품 관리에 대해 철저한 통제권을 유지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설계 자유도와 개량 속도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핵심 부품 교체나 성능 개량조차 어렵다는 현실은 방위산업 독립을 추구하던 한국 입장에서 큰 부담이었다. 특히 KF-21이 완전한 수출형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순히 비행 가능한 수준을 넘어 해외 고객의 요구에 맞춰 자유롭게 개조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어야 했다. 하지만 미국산 엔진 의존은 이 모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걸림돌이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국산 엔진 개발이라는 대담한 계획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단순한 부품 국산화가 아니라 완전히 독립적인 전투기 엔진을 자체 설계 제작해 장착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 제트 엔진 기술은 국가 최고 기밀로 분류되며 설계와 제작에는 수천 가지 고도의 공정과 정밀한 소재 기술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몇몇 나라만 이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고 심지어 그들조차 수십 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다. 방산업계와 정부, 연구기관이 하나로 뭉쳐 국산 엔진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초기에는 의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시간과 예산만 낭비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고 심지어 일부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전투기 엔진을 독자 개발한다는 건 현실성이 없다. 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개발팀은 이에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러한 회의로는 그들의 결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프로젝트 초기 목표는 명확했다. KF-21의 비행 성능을 100% 유지하면서 미국 엔진과 완벽하게 호환 가능한 국산 엔진을 만들어내는 것.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미국 엔진보다 더 뛰어난 출력과 연비, 내구성을 확보해 대체제가 아닌 차세대 표준으로 자리 잡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설계 단계부터 기존의 틀을 깨는 접근이 시도됐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합금 소재부터 정밀 베어링, 연소실 설계까지 모든 분야에서 국내 기술 역량을 총동원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의 목표가 있었다. 바로 특허 확보였다. 단순히 엔진을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핵심 부품과 설계 구조를 국제 특허로 등록해 향후 어떤 국가와 협상하더라도 한국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막대한 연구비를 필요로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엔진 수출과 기술 이전 협상에서 절대적인 힘을 제공할 수 있는 카드였다. 이렇게 KF-21 국산 엔진 개발은 단순한 부품 교체 작업이 아니라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건 국가적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했다. 모든 준비가 끝난 지금 본격적인 개발과 시험 단계로 접어드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는 한국이 오랫동안 꿈꿔온 기술 독립이라는 목표가 기다리고 있었다. 국산 엔진 개발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한국은 과거 수십 년간 항공기 제작 경험을 쌓아왔지만 전투기용 터보팬 엔진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다. 개발팀은 우선 전 세계 최신 전투기 엔진의 기술 동향을 분석했다. F-35에 장착되는 미제 엔진, 유럽의 타이푼 전투기에 쓰이는 엔진, 일본이 시도하다 실패한 XF-9 엔진까지 모든 자료를 검토했다. 이를 통해 어떤 설계가 효율적인지, 어떤 부분이 기술적 병목이 되는지를 면밀히 파악했다. 설계 초기 단계에서는 출력 목표를 기존 미국산 엔진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운용 효율을 고려한 설계를 선택했다. 단순한 최고 출력 수치보다도 연료 소비율, 장시간 고출력 운전에서의 안정성, 유지보수 편의성이 핵심이었다. 이를 위해 한국의 금속 소재 기업들은 특수 합금 개발에 착수했다. 초고온에서도 강도를 유지하는 합금 블레이드, 연소율을 높이는 세라믹 코팅, 극한 환경에서도 마모를 최소화하는 베어링 기술이 그 결과물이었다. 개발팀은 실험실에서 작은 축소형 엔진으로 시작했다. 초기 실험에서는 고속회전 중 진동이 심해 출력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는 곧 국내 진동 분석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해결되었다. 블레이드의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회전축 구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크게 높였다. 이런 개선 과정을 거치면서 엔진은 점점 목표에 가까워졌다. 병행해서 진행된 것이 통합 제어 시스템 개발이었다. 현대 전투기 엔진은 단순히 기계적 성능만으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전자 제어 장치, FADC의 완성도가 곧 엔진의 반응성과 연비, 안전성을 결정한다. 한국 개발팀은 기존 수입 부품 대신
전자제어 모듈과 소프트웨어까지 완전 독자 설계를 선택했다. 이를 통해 KF-21에 장착될 모든 센서와 데이터가 한국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도록 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자립을 넘어 군사작전 시 외부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핵심 요소였다. 또한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는 고도와 속도 변화에 따른 성능 유지였다. 전투기는 고고도에서 저고도로 그리고 초음속 영역에서 아음속 영역으로 급격히 전환하며 임무를 수행한다.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도 엔진이 순간 출력 변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연료 분사와 공기 흡입 구조가 완벽하게 조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연구진은 풍동 실험을 수백 회 반복했고 실제 비행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세한 변수까지 조정했다. 개발이 중반을 넘어서자 해외 언론과 군사 분석가들의 관심이 커졌다. 특히 일본과 중국은 한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다. 일본은 이미 독자 엔진 개발 실패 경험이 있었기에 한국의 성공 가능성을 반신반의했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면 KF-21 수출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다며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시기 한국 정부는 엔진 개발을 국가전략 사업으로 공식 지정했다. 추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관련 기업의 세제 혜택과 장기 투자 계획을 보장했다.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공작기계 등 다양한 기관과 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개발 속도를 끌어올렸다. 특히 엔진 핵심 부품인 터빈 블레이드 생산 라인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모든 공정이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루어졌다. 마침내 첫 번째 풀사이즈 국산 엔진 시제품이 완성되었다.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모여 엔진 시동 버튼을 누르는 순간 공기 흡입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굉음과 함께 진동이 실험실을 가득 메웠다. 계기판의 모든 지표가 안정 범위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 대신 확신이 번졌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제 비행시험이었다. KF-21 국산 엔진의 첫 비행시험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준비되었다. 엔진 개발팀과 시험 비행 조종사 그리고 군 관계자들이 모인 장소는 군사보안구역 안에 위치한 비행시험장. 이곳에서는 이미 수십 번의 지상시험과 가상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었지만 실제 전투기에 장착해 하늘로 띄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도전이었다. 엔진을 기체에 탑재하는 과정부터 세밀하게 진행되었고 각종 센서와 데이터 수집 장치가 촘촘하게 설치됐다. 비행 당일 활주로에는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다. 새벽부터 시작된 점검에서 모든 시스템이 정상으로 확인되자 시험 조종사는 조용히 조종석에 올랐다. 관제탑에서 출발 허가가 떨어지고 스로틀이 천천히 앞으로 밀렸다. 순간 국산 엔진의 터보팬이 강력한 굉음을 내뿜으며 기체를 밀어냈다. 활주로 위를 가속하던 KF-21은 불과 몇 초 만에 순식간에 이륙 속도에 도달했다. 기체가 활주로를 박차고 떠오르자 관제실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엔진 출력, 연료, 소모율, 온도, 진동 데이터가 표시되었다. 모든 지표가 안정 범위에 있었고 특히 출력 반응 속도가 기존 미국산 엔진 대비 약 7% 빠르게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급기동이나 전술회피 기동에서 조종사의 명령이 더 즉각적으로 반영된다는 뜻이었다. 비행은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적어도 직선 비행으로 엔진의 안정성을 확인했고 이어서 상승 기동, 선회, 급가속, 급감속을 반복했다. 고고도에 도달한 뒤에는 초음속 비행 테스트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도 엔진은 일정한 출력과 연비를 유지했고 극한 상황에서도 온도 상승이 허용 범위를 넘지 않았다. 시험 조종사는 무전으로 응답성이 매우 부드럽고 출력 전환이 빠르다. 진동이 현저히 줄었다. 고 보고했다. 관제실에서는 이를 지켜보던 개발진이 숨을 죽이고 데이터를 분석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급출력 전환 테스트였다. 이는 전투 상황에서 급히 추격하거나 회피할 때 필요한 기능으로 연료 분사와 공기 흡입량을 순간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국산 엔진은 이 구간에서 기존 엔진보다 반응 시간이 짧았고 안정성도 뛰어났다. 이 수치는 훗날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어올 핵심 장점이 됐다. 시험 비행은 약 50분간 이어졌고 마지막 착륙까지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됐다. 기체가 활주로에 안전하게 멈춰 서자 대기하던 엔지니어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환호보다 먼저 들려온 것은 총괄 책임자의 한마디였다. 데이터 확인 전까지는 축하하지 않는다. 그만큼 개발팀은 철저했다. 모든 기록을 분석한 뒤 결과가 예상 범위 내에서 일치하자 비로소 공식 발표 준비에 들어갔다. 이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언론은 한국 전투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 보도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도 일제히 한국의 성과를 조명하며 한국이 드디어 미국의 엔진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유럽과 동남아 일부 국가들은
KF-21과 함께 국산 엔진 패키지 수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성능뿐 아니라 미국의 수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장비를 확보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날의 비행은 단순한 시험 성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이 자국의 전투기를 자국의 엔진으로 하늘에 올려보낸 첫 순간이었고 방산 자주화의 새로운 장을 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KF-21 국산 엔진의 성공적인 비행 소식은 곧바로 전략적 파급 효과를 불러왔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미국의 기술 정책적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점이었다. 그동안 KF-21은 미국산 엔진을 사용함으로써 부품 교체, 성능 개량, 그리고 해외 판매에 이르기까지 미국 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한국의 전투기 운영과 수출에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구조였다. 하지만 국산 엔진이 완벽하게 장착된 순간 이 종속 구조는 근본적으로 무너졌다. 전략적으로 이 의미는 매우 크다. 우선 한국은 KF-21의 성능 개량과 사양 변경을 전적으로 자국 의지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해외 고객이 특정 무장체계나 전자장비를 요구하더라도 미국의 승인 없이 바로 통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중동, 동남아, 남미 국가들은 각자의 전술 환경에 맞춘 커스터마이징을 선호하는데 국산 엔진 탑재의 KF-21은 이런 맞춤형 개조에 제약이 거의 없다. 이는 수출 경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된다. 또한 미국의 수출 규제에서 벗어났다는 점은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한다. 그동안 한국이 특정 국가와 방산 협력을 추진할 때 미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제는 미국의 동의 없이도 거래가 가능해졌다. 이는 특히 미국과 전략적으로 거리가 있는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국산 엔진 개발 소식이 전해진 직후 중동과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에서 비공식 타진이 들어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엔진은 항공기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품목이다. 이를 자국에서 생산하면 단순한 부품 국산화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 엔진 제조를 위한 첨단 소재, 정밀 가공, 전자 제어, 품질 관리 기술이 함께 발전하고 관련 기업들이 동반 성장한다. 더불어 엔진 유지 보수 시장까지 장악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할 수 있다. 군사적으로는 작전 독립성이 극대화된다.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는 경우 부품 수급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미국의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산 엔진은 모든 정비와 개량이 국내에서 가능하므로 유사시 해외 지원 없이도 전투기 전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전시의 절대적인 장점이며 특히 한반도처럼 긴박한 안보 환경에서는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요소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성과가 단순히 미국과의 관계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 역시 한국의 이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은 KF-21이 국산 엔진을 달게 되면 미국의 승인 없이도 제3국에 수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 구도가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의 차세대 전투기 FX 개발 과정에서 엔진 자립의 어려움을 경험했기에 한국의 성공을 주목하면서도 경계심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결국 KF-21 국산 엔진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한국의 군사 외교 경제 전반에 걸쳐 판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됐다. 이로써 한국은 이제 전투기 제작 기술 전 범위에서 자립에 성공한 소수국가 대열에 올라섰고 앞으로 전개될 글로벌 전투기 시장 경쟁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게 됐다. KF-21 국산 엔진의 성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시험 비행 이후 개발팀과 정부 그리고 방위산업계는 곧바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과제는 양산 체계 구축이었다. 단일 시제품의 성공만으로는 실전 배치가 불가능하다. 동일한 품질과 성능을 가진 엔진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품질 편차를 최소화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했다. 이를 위해 첨단 자동화 설비와 정밀 검사 장비가 대거 도입되었고 생산 라인은 국가전략시설로 지정되어 24시간 보안 감시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 과제는 신뢰성 검증과 장기 내구 시험이었다. 전투기 엔진은 단 몇 분의 비행이 아니라 수천 시간의 운용에도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고온 고압 진동 환경에서 장시간 작동시키는 내구 시험이 수개월, 때로는 수년 동안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미세한 결함이나 성능 저하는 즉시 설계와 제작 공정에 반영되어 개선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해외 고객들에게도 자신있게 판매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성능 확장 연구였다. 현재 KF-21에 장착된 국산 엔진은 기존 미국산 엔진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지만 개발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향후 개량형에서는 추력을 10% 이상 향상시키고 연료 효율을 개선하며 스텔스 성능을 지원하는
저소음, 저열 배출 기술을 추가하는 것이 목표다. 나아가 이 엔진을 기반으로 무인 전투기, 대형 드론, 차세대 초음속 여객기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할 네 번째는 수출 전략 수립이다. 미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국산 엔진 KF-21은 이미 여러 국가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기존에 미국 장비 도입이 어려웠던 국가들 또는 자국의 방산 독립성을 중시하는 국가들이 잠재적 고객이다. 정부는 엔진과 기체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수출 모델뿐만 아니라 엔진만 단독으로 공급하거나 기술 이전 형태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계약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국제협력과 동맹 확대다. 국산 엔진은 단순히 판매를 넘어 엔진 공동 개발, 부품 생산 협력 정비 인프라 구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한국이 세계 방위산업 네트워크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발판이 된다. 이미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일부 국가에서 이러한 협력 제안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국산 엔진 성공은 한국 국민들에게도 강한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성취가 아니라 오랫동안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영역을 개척한 사례이자 미래 세대에게 도전 정신을 심어주는 상징이 됐다. 산업계 전반에 걸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퍼지고 더 대담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들이 기획되기 시작했다. KF-21 국산 엔진은 이제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심장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이 심장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진화하며 하늘과 그 너머를 향해 도전할 것이다. 세계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이 할 수 있을까를 묻지 않는다. 대신 한국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목하고 있다. KF-21 국산 엔진의 여정은 한 국가가 기술 주권을 어떻게 쟁취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로 남았다. 그 시작은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였고 과정은 혹독했다. 그러나 한국은 집요한 의지와 전략적 투자를 통해 결국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자립을 선언했다. 이는 단순히 항공우주 분야의 한 프로젝트를 넘어 대한민국이 더 이상 다른 나라의 기술 승인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상징적 선언이었다. 이 성과는 방위산업 전반에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다. 국산 엔진 기술의 확보는 전투기뿐 아니라 헬리콥터, 대형 수송기, 무인기 등 다양한 항공 플랫폼에 적용 가능하다. 이미 몇몇 국내 기업들은 KF-21 엔진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무인 전투기 개발 계획을 발표했고 군 역시 이 기술을 응용해 다양한 공군 전력 확장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한국의 군사적 자율성을 한층 높이는 동시에 국제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한다. 국제적으로도 파장은 컸다.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는 KF-21과 국산 엔진을 결합한 수출형 모델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기존 미국산 전투기를 운용 중인 몇몇 국가들도 향후 개량 시 국산 엔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이 모든 움직임은 한국이 전투기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 뒤에는 분명한 과제도 남아있다. 국산 엔진을 안정적으로 양산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 핵심 소재 확보, 장기적인 품질 보증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안정적 운용 실적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방산업계는 해외 공동훈련과 장기 임대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실전 경험을 축적할 계획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도전은 지속적인 기술 진화다. 현재의 성공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 각국은 차세대 엔진 개발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고 스텔스 성능 강화, 친환경 연료 적용, 극초음속 대응 능력 등 새로운 기술 경쟁이 이미 시작되었다. 한국이 지금의 위치를 지키고 더 나아가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KF-21 국산 엔진 프로젝트는 단지 하나의 무기체계 개발을 넘어 국가 전체의 기술 자립과 산업 경쟁력을 상징하는 사례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쌓인 노하우와 자신감은 앞으로의 모든 대형 방산 프로젝트에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앞으로 한국은 이 엔진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파생 모델을 선보이며 세계 하늘을 누비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다. 하늘을 가르는 KF-21의 굉음은 이제 단순한 비행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며 기술과 의지로 미래를 설계하는 소리다. 그리고 그 소리는 앞으로도 점점 더 멀리, 더 높이 울려 퍼질 것이다.